안녕하세요. 야옹이네 꽃집 야옹입니다. 오늘은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드디어 삽목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제 삽목하는 방법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지금 저는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도 이것저것 많은 방법으로 삽목을 이제 시도했었고, 어, 많은 방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삽목이 잘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스트레토카르푸스가 잎을 잘라서 이제 흙이나 어떤 뭐 수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이제 많은 용토에 꼽았을 때 이제 인맥에서 새순이 나와서 이제 번식이 됩니다. 그래서 잎으로 삽목했을 때 같은 개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으로 파종했을 때는 이제 각기 다른 얼굴이 나옵니다. 개 중에 하나 이제 모체와 닮은 아이가 똑같이 닮은 아이가 나오긴 하는데요. 이제 대부분은 씨앗 파종은 같은 아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아이를 원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삽목을 하셔서 보험이라고도 하죠. 네, 이제 혹시 이제 모주가 녹는 그거를 생각하시고 또 이제 보험이도 만드시고 또 이제 요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여러 개 이제 번식해서 이제 꽃밭으로 이제 보시려고 이제 삽목을 하시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는 저도 추천을 드리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좋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는 게 제가 굉장히 원래는 처음 이제 얘네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많이 죽였다가 또 잘 키우게 되면서 굉장히 삽목을 잘했어요. 여름에도 삽목 성공률이 거의 80% 이상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사를 하고 또 한 번에 또 베란다가 있는 제가 원래 이제 베란다가 없는 확장형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또 베란다 있는 집에서 살았을 때는 또 삽목하는 게 방법이 또 달라야지 더 많이 성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제가 또 작년 5월 달에 초에 여기를 이사를 왔거든요. 여기는 이제 건물이에요. 건물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방처럼 여기가 이제 보일러가 가동되는 이제 난방이 아니라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또 에어컨이 되는 이제 가정 환경하고 비슷한 환경이긴 하지만 환경이 또 달라서 또 삽목하는 게 제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이 또 100% 맞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해보셔야 됩니다. 다 어떤 걸 맞는지 또 해보셔야 되고 또 얘네들이 어, 철마다 달라요. 계절마다 또 성공률이 다르고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달라요. 어떤 애들은 삽목이 아주 잘 되는 애가 있고요. 또 어떤 애는 삽목이 안 되는 애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처음에 키웠을 때 레니아가 그렇게 삽목이 안 됐어요. 레니아가 너무너무 삽목이 안 돼가지고 걔가 잎이 도톰하고 큰데도 너무 삽목이 안 되는 거예요. 걔는 거의 못 살렸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근데 지금은 레니아들 어디에 꼽아놔도 잘 되는 게 레니아예요. 그래서 어떠한 정답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못 드리겠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방식 또 그래도 궁금하시죠? 또 초보분들은 어떻게 꼽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인맥을 잘라야 되는지 모르니까 제가 그 초보분들을 위해서 이제 잎을 자르는 방법이라든지 또 어디다 꼽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기만 하고 그 방법 중에 잘 되는 거는 여러분들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해보시고 그 가운데서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제 그 방법으로 이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지금 벌써 4월 중순이 지났죠. 날씨가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얘네들은 삽목도 마찬가지고 얘네들 성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온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온도가 중요한데 특히 삽목은
아주 더울 때는 삽목이 잘 안 돼요. 이제 잎이 녹습니다. 왜냐면 어디에 삽목하든지 온도가 25도, 24도에서 25도 이상 되면은 이제 녹아요. 녹기 때문에 어, 여름에는 거의 삽목이 가정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확정형 아파트에 살 때 삽목이 가장 잘 됐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 와서는 제가 굉장히 지금 작년 봄에 여기 이사 와서 삽목을 한 거를 굉장히 많이 실패를 했어요. 거의 어 60% 이상? 60% 이상, 네. 다 녹였던 것 같아요. 이제 살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원래는 작년 봄에 삽목한 거를 가을에 많이 내보냈어야 되는데, 그때 수량이 없었던 게 삽목을 여기 이사 와서 삽목한 게 굉장히 많이 녹여서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아, 역시 제가 오랫동안 키웠지만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겨울에 삽목이 또 잘 됩니다. 제일 잘 되는 계절이 겨울인데요. 겨울에 제가 여기 삽목을 또 잘 성공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창가 쪽이나 이게 건물이다 보니까 집하고 달라서 집은 거실 안쪽에다 하면 거의 성공하거든요. 겨울에는. 근데 여기 와서는 이 외벽 쪽에 있는 그쪽에 특히 창가 쪽에 있는 애들은요. 제가 이제 난방 그 시트지 같은 거를 다 보온 그 시트지를 다 붙였는데도 불구하고 아, 이쪽에 벽 쪽에 있는 애들은 거의 녹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다 녹더라고요. 이제 집안 환경은 22도 21도, 22도, 또 많게는 따뜻하게 지내시는 이제 분들은 23도까지 있죠. 그런 아파트나 그런 이제 곳에서는 삽목이 잘 됩니다. 뭐 물꽂이를 해도 잘 되고, 흙삽목을 해도 잘 되고, 수태삽목, 뭐 질석, 녹소토 잘 돼요. 겨울에는 굉장히 잘 됩니다. 결국 얘네들은 서늘한 기온에서 21도에서 22도 사이의 온도에서 녹지 않고 가장 삽목이 잘 된다라는 거 이제 제가 그동안 이제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너무 덥죠. 그래도 아직은 삽목이 잘 되는 계절입니다. 그리고 잘 녹는 대신 새순이 빨리 나옵니다. 이제 삽목을 했을 때 겨울에는 추운 곳에 있으면 얘네들이 자리를 금방 잘 잡아요. 잡는데 새싹이 올라오는데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날씨가 22도 이상 되죠. 아무리 밖에 온도가 지금 27도 뭐 이렇게 한여름 날씨처럼 덥다라고는 하지만 안에는 시원하실 거예요. 안에는 시원하기 때문에 베란다 아니고서는 삽목이 잘 되는 계절입니다. 싹이 빨리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 전에 지금 삽목하시면 여름 전에 이미 이제 새싹이 어느 정도 커서 여름 때 이미 많은 아이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 중에 조금씩 이제 용토들이 다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한 번씩 다 해보시고 잘 되는 방법을 택하셔서 그걸로 삽목을 하셔서 어, 여름맞이, 네, 보호미도 만드시고, 또 이제 가을 되면 얘네들 꽃밭, 밭대기 만들어 보셔야 되겠죠. 한 소 하나 있는 것보다 얘네들이 여러 개로 다발로 피면요. 같은 애들이 있어도 너무 이쁘거든요. 그러니까, 삽목이, 잎 하나에 삽목이 혹시 성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적게는 두세 개, 아무리 안 나와도 두세 개 나오고요. 그리고 많게는 수십 개도 나오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여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는, 삽목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삽목하셔서, 많은 아이들 한번 이제 만들어,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어떤 삽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다 해봤습니다. 여기 있는 애들 다 해봤는데요. 이제 먼저는 이제 수태. 보시면 이제 수태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잘 안 찾아보긴 하는데, 이제
많이 이제 가끔 찾아보면 그 수태하는 방법이 가장 잘 된다라고 많이들 말씀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태에다 많이 꼽으시더라고요. 저도 여기다 해봤습니다. 저기도 여기다 해봤는데 저는 예전에 이제 베고니아 하고 미니바이올렛을 오랫동안 키워서 했을 때 저도 그때 수태했어요. 수태하고 이게 너무 간편한 게 수태는 뚜껑을 닫아 놓으면 돼요. 리빙박스나 어떤 이제 그, 뭐 이런 딸기 그 플라스틱 용기나 이런 데다가 하게 되면 수태에 꼽으시면 그냥 꼽아 놓고 그냥 두시면 네, 잘 나옵니다. 새싹이 잘 나와요. 그래, 잘 나오는데 얘는 이제 단점이 뭐냐면 제가 얘는 안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얘를 하려고 이제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안 하는 이유가 얘는 이제 새싹이 나고 나서 빨리 분리를 안 해주면 클 때까지 여기서 자라게 되면 뿌리에 있는 수태를 떼어내야 돼요. 그러면 뿌리에 영양이 가겠죠. 뿌리가 떨어지겠죠. 예, 그래서 저는 수태에는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어쨌든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어느 정도는 살려서 흙에 꼽아야지 어차피 정식은 흙에 해야 되기 때문에 살려야지 되는데 얘네는 수태를 다 떼어내야 돼서 제가 그런 떼어낼 시간도 없고 그 오랫동안 또 놔둬야 되는 이제 저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수태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부지런히 많이 없으시고 하면 수태에서 만약에 잘 된다고 하시면 수태에서 했을 때 가장 잘 된다라고 하시면 수태하시면 됩니다. 수태가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수태하고 제 환경하고 안 맞는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수태를 하실 때 잘게 자르지 마세요. 잘게 자르지 마시고 그냥 얘가 길게 돼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냐면 그 이끼를 말린 거를 팔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에 불려서 여기다 이제 잎을 꼽아 놓고 이제 하는데요. 지금은 더워서 이게 수태가 더워집니다. 그러면 또 이제 잘 안 돼요.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밀폐하지 않으면서 관리가 잘 된다면 수태도 아직도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수태가 딴 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근데 수태는 잘 된다. 그럼 수태 하시면 됩니다. 네, 어떤 걸 하시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수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저는 수태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이제 배고 그리고 이제 이 수태가 어쨌든 이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뿌리에 붙어서 아무리 많이 떼어낸다 하더라도 뿌리에 붙어서 흙에 심게 되면 이제 질석이나 이런 거, 녹소토 같은 저곡토 이제 이런 애들은 뿌리에 많이 붙어 있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얘는 이끼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여름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여름이 있어서 문제입니다. 여름이 없다면 어디에 해도 상관없어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피트모스에 합니다. 피트모스가 추적된 이끼를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갈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트모스도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저는 피트모스는 안 합니다. 관리가 안 되고요. 이제 물 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수태도 잘 안 돼요. 결국에는 이 수태가 뿌리에 붙어서 나중에 다 떼더라도 있는데 얘네들이 상토에 결국엔 우리가 상토에 상토에 정식을 하죠. 그러면 더워지면 여름이 되면 이 수태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녹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세균이 붙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론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잘 자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수태 꼽아서 다들 다 수태로 선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수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저는 수태하지 않습니다. 추천이 아니라 수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싹이 나오기까지 수태가 잘 된다라고 한다면 금방 분리를 하신다면 수태도 너무 좋습니다. 수태 아주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뿌리가 잘 나와요.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수태를 잘라서 흙에 넣어서 흙을 버무리거든요. 그만큼 뭐 수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데 스트레스도
녹소토가 워낙 뿌리가 얇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뿌리를 많이 건드리고 그리고 이제 흙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제 수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려드렸어요.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원하시는 방법, 잘 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질석. 이제 질석이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많은 질석은 이제 뿌리 내림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질석에다가 뭐 스텔토카르푸스뿐만 아니라 많은 삽목을 여기다가 질석에다 합니다. 이제 질석이 가장 좋죠. 근데 질석 같은 경우는 이제 제라늄도 질석이 많이 하는데요. 이제 질석 같은 경우는 이제 얘도 물 관리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라늄 같은 경우는 줄기죠. 줄기라서 걔를 이렇게 꼽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면 되는데 이제 컵 같은 데다 이제 화분에 담아서 하는데 이 스텝토카르푸스는 얘가 이제 워낙 가볍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꼽을 텐데요. 그러면 잎마름이 위에는 금방 마를 거예요. 위에는 금방 마르고 밑에는 수분기가 있고 그러면 얘네가 수분기가 항상 잎맥에 있는 그 수분을 항상 어느 정도 뿌리가 나올 때까지는 이제 잘 쉽게 말해서 싱싱하게 항상 있어야지 걔네가 수분이 없어서 잎이 처지게 되면 그 뿌리 내리는 데까지 힘듭니다. 이게 잎에 수분이 없으면 자꾸 처지거든요. 그러면 수분이 없게 되면 뿌리 내림이 힘들게 돼요. 그래서 질석은 관리를 잘 하신다면 자주 보시고 물도 스프레이도 자주 뿌려주시고 하실 수 있으면 질석이 하셔도 됩니다. 네, 질석이 하셔도 되는데 초보분들은 아마 이제 물마름 조절을 질석으로는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석이 하셔도 된다는 거. 네, 질석이 원래 삽목용으로 다 쓰는 게 질석이니까요. 이제 질석을 사용하세요. 저는 이제 흙에다 하는데 질석을 많이 섞습니다. 네, 그렇게 질석은 섞는 용도로 쓰고 있고요. 녹소토 많이 하죠. 녹소토에 또 잘 되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다 안 되는데 녹소토에 하시면 잘 된대요. 네, 그래서 녹소토도 녹소토는 무균 상태에다가 이제 산성기가 약간 있어서 세균 번식을 막아줍니다. 얘네가. 그래서 녹소토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소토도 여기다가 삽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물을 뿌려놔서 적셔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하게 하셔서 여기다가 꼽으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녹소토에다 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동생사랑 저곡토를 5대5로 섞어서 얘를 촉촉하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꼽습니다. 저곡토는 뿌리 내림에 굉장히 좋습니다. 얘네는 어항의 바닥재로도 사용할 만큼 이 기공이 보습이라든지 통기성 굉장히 다 좋아요. 저곡토가 최고입니다. 근데 저곡토는 이제 뭐가 있냐면 얘네는 이제 가루가 진흙 같은 이제 진흙처럼 이제 뭉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녹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부서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립이랑 제가 이제 중립이랑 소립으로 해봤더니 움직이더라고요. 이 삽수가 움직이면 녹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세립을 섞었더니 조금 잡아주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잘 돼요. 처음에 잘 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동생사 같은 경우는 뿌리 무름 방지에 좋습니다. 그래서 동생사하고 저곡토를 항상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흙 비빔에도 딴 거는 만약에 떨어지면 안 넣지만 동생사랑 저곡토는 항상 떨어지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얘네는 너무 뿌리에 좋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무게가 있어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어떤 삽목 방법이든 간에 어떤 식물을 삽목하든 간에 그 삽목 가지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지 얘네가 뿌리가 나기까지 잡아줘야지 뿌리가 나기까지 안정되게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사랑 저곡토 제가 항상 이제 추천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만 했더니 굉장히 뿌리 내림이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얘네는 근데 또 좋은 게
물마름이 딱 보여요. 예, 물마름이 이제 얘네가 하얗게 되죠. 이제 물마름이 보이는데 제가 이제 얘네를 자꾸 이제 여기 삽수는 꼽으면 옮기시면 안 돼요. 한 곳에 그냥 두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자꾸 옮겼더니 얘 삽수가 자꾸 빠지고 네,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도 저한테는 저는 이제 가장 손이 안 가는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생사랑 저곡토를 재작년부터 했었는데 여기 이사 와서는 안 쓰고 있습니다. 이거를 썼더니 집에서는 상관없었어요. 집에 아파트에서 살 때는 이제 한 곳에 삽목하는 공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정해져 있었잖아요. 정해져 있는 곳에 저옥토하고 동생사를 섞어서 했더니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삽수도 잘 잡아주고 뿌리 내림도 좋고 새싹이 나왔을 때도 뿌리를 잡고 있어서 얘네를 그냥 그대로 심어도 되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이사 와서는 여기는 이제 건물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자꾸 분갈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얘를 조금 자주 옮겼어요. 이제 저도 여기가 이제 처음 여기를 이제 1년 가까이 됐는데요. 여기 환경을 파악하면서 저도 많이 녹였거든요. 그래서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는 동생사 저곡토 괜찮습니다. 너무 잘 내립니다. 뿌리 잘 내리고 잘 잡아주고 네. 얘는 또 물마름도 잘 보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요 방법도 저곡토랑 동생사를 섞으셔서 하셔도 되고 저곡토만 하셔도 됩니다. 저곡토만 하셔도 뿌리 잘 내립니다. 저곡토가 아주 좋아요. 뿌리 내림에도 좋고 네. 그리고 저곡토도 묵은 상태입니다. 이 노소토처럼 묵은 상태이기 때문에 뿌리 내림에 아주 좋기 때문에 요거 삽목용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꽂이. 이제 물꽂이거든요. 이제 물에 꼽아서 이제 이 아이들을 잘라서 이제 보시면 저도 이제 해놨거든요. 이제 물에 꼽아서 놓으시면 얘가 이제 뿌리가 나면 그때 이제 뿌리가 난 후에 흙에다가 이제 정식을 하는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물꽂이가 진짜 안 되더라고요. 저는 베고니아나 다른 아이들을 키울 때는 물꽂이가 잘 됐어요. 어디서 잘 됐냐면 주방 쪽 있잖아요. 제 기준은 항상 확장형 아파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방 쪽이 항상 시원하잖아요. 주방 쪽에다가 그냥 거기다가 물에다가 이게 꼽아놔요. 그 꼽아놓고 한두 번씩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새의 물을 갈아주는 거예요. 그냥 수돗물 쓰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갈아주면 너무 뿌리가 잘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옮겨서 심고 뭐 스킨답서스라든지 베고니아 같은 경우는 그냥 병에 꼽아 놓으면 아주 뿌리가 잘 내려요. 근데 여기서는 물꽂이가 너무 안 됩니다. 물꽂이 제가 이제 화장실 옆에다 놓고 얘를 이제 물을 갈아주면서 했었는데 자꾸 녹아요. 얘도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물에 꼽아 놓긴 했는데 안 갈아줘서 예, 안 갈아줘서 지금 녹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안쪽이 아니라 계속 아예 뿌리도 못 내리고 녹았었는데 그 안쪽에 가운데 쪽 있잖아요. 지금 제일 메인 꽃방에 안쪽에다가 얘를 놨더니 이렇게 새싹까지 났습니다. 물꽂이 초점 잘 잡히나요? 물꽂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흙에다가 이제 꼽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물 주는 방법을 이제 물 시중을 잘 듭니다. 물을 또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를 잘 아니까 이렇게 물꽂이를 해서 뿌리가 났고 새싹이 났는데 정식한 후에 흙에 정식하면 또 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꽂이도 잘 하시는 분들은요, 물꽂이를 했더니 너무 잘 된대요. 네, 물꽂이 딴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는데 물꽂이가 잘 된대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물꽂이 하실 때 밑에다 이렇게 제가 저곡토랑 동생사를 넣어놨거든요. 이렇게 했더니 물이 갈아주지 않아도 항상 이제 이렇게 맑게 얘네들이 이제 잡아주니까요. 이제 저곡토가 잡아주고 밑에 분진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굳이 안 갈아줘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었으면 저도 아마 이제 물꽂이를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제 그 부엌 쪽에 해놓으시면은 온도가 일정하고 서늘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아주 뿌리가 잘 내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는 여기서는 이 물꽂이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가운데다 놨더니
이제 꽃방, 메인 꽃방 가운데 쪽에 식물등 밑에 놨더니,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무른 부분은 다듬어서 흙이 심으면 돼요. 이제 흙이 심으면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꽂이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작년에 알았거든요. 이제 세라미스라는 이 흙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독일에서 만든 인공 흙입니다. 얘도 기공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공이 거의 뭐 굉장히 가볍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물을 뿌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안 뿌렸을 때 이렇게 돼 있죠. 얘는 이미 그 매니아층이 있는 열대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요 아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안지 한 1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얘를 많이 이제 사서 얘에다가 이제 작년에 여기다가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네, 많이 녹였습니다. 왜냐하면 옮겼거든요, 계속. 결국 다 잘 되는데 제가 자꾸 옮겨서 그래요. 제가 여기가 집이 아니다 보니까 처음 저도 이제 여기서 큰 곳에서 키우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리를 정하지 못하고 옮기다 보니까 다 삽수가 자꾸 빠져서 다시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안 된 거지. 지금 이 세라미스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그 대신 얘는 재사용이 돼요. 얘는 계속 씻어서 쓰시면 돼요. 얘는 갈려서 나가거나 저곡도처럼 씻어서 쓸 수 없는 그런 게 아니고요. 씻어서 쓸 수 있어요. 씻어서 쓸 수 있어서 얘는 제가 이제 무름이 약간 왔을 때 제가 이제 시금치 다듬듯이 밑둥을 잘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심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을 찍을 건데 여기다 심으면 아주 뿌리 내림이 좋습니다. 그리고 얘는 물을 많이 부어도 상관없어요. 물을 아주 많이 부어도 얘네가 워낙 기공이 많고 통풍이 좋다 보니까 물을 매일 줘도 돼요. 물을 매일. 그 대신 이제 화분이 슬립분이나 밑에 물이 쭉쭉 빠질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는 곳에다가 심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세라미스도 있다는 거 이제 알려드렸고요. 근데 이제 세라미스 이제 단점은 비싸다는 거. 네. 네이버에 세라미스라고 치면 나옵니다. 독일 흙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요거 이제 여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얘를 갖고 계시면 열대식물을 여기에 삽수에 꼽으면 이게 제일 가장 잘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해봤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잘 되는데 저도 쓰고 있어요. 저는 이제 얘를 많이 샀어요. 여기다 이제 한번 계속 꼽으려고. 근데 저는 이제 옮겨 다니는 게 많다 보니까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네, 안 맞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키우신다라고 한다면 물 주는 걸 조절이 안 되면 얘도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는 다른 애들은 물 조절을 아마 초보분들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막 들이부어도 돼요. 물을 밑에 슬립분에 심는다는 가정하에 말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아주 잘 됩니다. 네, 잘 되니까요. 이 방법 쓰셔도 됩니다. 세라미스 방법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 요런 방법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쓰는 거 제가 지금 결국에는 다 해보고 저한테 맞는 방법은 야옹이가 지금도 삽목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무비상토에 심는 겁니다. 무비상토에 펄라이트를 넣어서 그리고 훈탄을 넣습니다. 제가 훈탄 넣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지난번 영상 어제 영상 보시면 이제 다시다 네, 뿌리파리 생기지 않는 진딧물약. 뿌리파리 약은 아니에요. 뿌리파리 약은 더 독해요. 뿌리파리 약은 제가 사봤었는데 걔는 이제 어독성 2급이라고 해서 걔는 이제 한 단계 높은 단계고, 그리고 냄새가 굉장히 고약해요. 그래서 걔는 집안에서 쓰기에는 진짜 비추해요. 그리고 저도 못 쓰겠어요. 그거는. 근데 코니도로 진딧물 약이지만 그 살충제로 토양 살균이 다 되고, 그리고 그 약을 뿌리셔도 그 입제를 하셔도 뿌리파리가 알을 안 낳기 때문에 그거를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삽목할 때는 걔를 조금 더 많이 넣어요. 이제 흙에다 많이. 왜냐면 흙이 항상 촉촉해 있기 때문에 이제 촉촉하면 뿌리파리가 알을 낳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조금 많이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요. 제가 이제 원래 한판승을 썼다고 했죠. 왜냐면 이제 무비상토고 이제 영양은 지렁이 분변토로 하기 때문에 또 제가 쓰는 분갈이 흙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한판승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이제 흙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삽목 흙도 한판승에다가 펄라이트를 많이 넣어서 이제 씁니다. 근데 이제 한판승에 펄라이트 넣고 훈탄 넣고 그 다시다 네. 네, 분홍 가루를 넣고 마법의 가루라고 하거든요. 마법의 가루를 넣고 이제 제가 이제 썼었는데 너무 이제 흙 비비는 이제 그게 조금 귀찮아서 힘들어서 이 천하통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작년 가을부터. 천하통일은 얘는 삽목 전용토로 나오는 거고 얘는 상토입니다. 상토인데 거의 비료 성분이 없는 코코피트로만 이루어진 것이 한판승 상토거든요. 나머지 모든 상토들은요 피트모스가 들어있어요. 근데 한판승은 코코피트로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물 빠짐이 좋아요. 이제 펄라이트를 많이 넣지 않아도 피트모스가 섞이게 되면은 조금 약간 뭉치는 성분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상토에는 거기서 거기기 때문에 많이 넣지 않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는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제가 조절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판승을 썼었는데 얘가 많이 비싸졌어요. 굉장히 많이 비싸졌고 그리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상토는 최근 제조 날짜가 가장 좋습니다. 어떤 상토를 쓰더라도 원예용 상토로 나오는 뭐 분갈이육으로 나오는 거는 각자 그 회사마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상토로 나오는 흙들은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래서 최근 제조 날짜의 것을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한판승은 자꾸 몇 달 된 게 나와요. 봄에 시켜도 뭐 아무리 이제 운 좋으면 한 달 이내에 오고 뭐 대부분은 가을 뭐 이렇게 분갈이하지 않는 여름이나 뭐 겨울에 시키면 막 석 달, 넉 달, 어쨌든 6개월이 지난 상토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판승을 이제는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고 제가 예전에 이제 미바나 뭐 베고니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잡다한 식물들을 제가 다 키웠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한아름을 썼었어요. 이제 드림도 썼었는데 드림보다는 저는 이제 한아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한아름을 썼었는데 지금 이제 저는 이제 한아름을 씁니다. 한아름은 피트모스가 들어있어요. 피트모스가 약간 들어있고 코코피트가 주로 물론 얘도 되어 있지만 피트모스가 약간 들어있기 때문에 잡아주는 약간의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얘를 쓰는 이유가 최근 재근 날짜가 옵니다. 이제 사이트마다 조금 다른데요. 막 일주일 된 요즘은 봄이다 보니까 분갈이 시즌이라서 만든 지 일주일도 안 된 그런 상토가 와요. 그래서 한판승을 씁니다. 한아름을 씁니다. 자꾸 헷갈리게 해드리는데 한아름을 씁니다. 왜냐하면 최근 제조 날짜가 와서 쓰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예, 최근 제조 날짜. 왜냐하면 한아름이 굉장히 큰 회사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회전율이 좋은가 봐요. 얘는 항상 최근 제조 날짜가 오기 때문에 얘를 씁니다. 그래서 얘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네, 그 이유고 이제 삽목이니까 천하통일을 썼었는데요. 이 천하통일은 이 펄라이트가 50%가 섞여 있어요. 이제 아예 그냥 삽목 용토로 나오는 상토기 때문에 50%가 펄라이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겨울엔 편했어요. 겨울에는 이렇게 50%가 들어있으니까 여기다가 그냥 훈탄 조금 섞고 그 다음에 이제 분홍가루 섞고 하면은 너무 흙도 또 펄라이트가 이제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가볍게 섞을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조금 약간 가격이 좀 있어요, 얘는. 그런데 편하니까 얘를 썼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물마름이 그렇게 지금 이제 봄에는 물마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처럼은 이제 지금처럼은 아니니까 겨울에 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따로 섞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따로 섞고 가격을 따지자면 똑같아요. 이제 한판승에다가 그 펄라이트 섞고 뭐 이것저것 섞고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데 편하려고 천하통일을 썼는데 얘네가 저는 이 펄라이트가 이렇게 대립으로 오는 걸 싫어합니다. 얘네가 어쩔 때는 중립을 섞어서 오는데 어쩔 때는 지금 대립이 와요. 그리고 지금 물마름이 좋은 이제 계절이 봄이 오다 보니까 하루면 물이 말라요. 하루면 물이 마르면 지금은 뚜껑을 덮어놓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얘를 쓰니까 물마름이 너무 좋아서 근데 물을 또 매일 주면 녹아요, 잎이.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없다 보니까 또 이꼬지 방이 따로 2층에 이제 있는데요. 거기 가서 매일 보면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없다 보니까 얘를 지금 한판승 얘를 이제 얘를 원래 쓰다 보니까 얘가 있어서 얘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쓰고 있습니다. 썼더니 조금 그래도 수분이 유지가 조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대립이 이 펄라이트 대립이 있는 걸 큰 게 있는 게 싫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것도 개인적인 이제 취향이죠. 왜냐면 이게 저는 이제 펄라이트가 얘가 이제 물을 주고 이제 오래되다 보면 얘가 이게 붕붕 떠서 워낙 가볍다 보니까 펄라이트가 위에 떠요. 그러면 다 펄라이트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싫어요. 그래서 이걸 안 씁니다. 이제 천하통일을 안 쓰려고 해요. 이제 다시 조금 귀찮더라도 제가 원하는 소립이랑 세립을 섞어서 쓰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한판승에다 섞는 게 아니라 지금 봄 되니까 한알은 무비상토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얘는 이제 또 봄 시즌 아니고서는 무비상토 구하기가 힘든데 요즘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알은 무비상토를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에다가 이제 펄라이트 섞고 세립이랑 소립 섞고 그 다음에 분홍가루 다시 다 넣고 네 훈탕 넣고 그리고 질성 많이 넣고 하려고 해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금 그동안 그렇게 쓰다가 지난달부터 이제 얘를 천하통일이랑 한판승이랑 섞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다가 요즘 또 날씨가 너무 급격하게 더워지다 보니까 지금 저도 이제 잎이 녹을까봐 이제 겁이 납니다. 워낙 집에서는 가정에서는 잘 키웠었는데 아파트에서는 잘 키웠었는데 여기가 환경이 꽃만 있다 보니까 환경이 좋을 것 같지만 삽목할 때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너무 더워서 지금 저도 처음에 제가 처음에 했던 방법으로 이제 다시 또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그 용토를 환경이 좋다 보니까 이것저것 넣지 않아도 상토에 지렁이 부변토에 펄라이트 정도만 넣어도 잘 자라거든요. 왜냐면 이 스텝토카르푸스는 많은 영양을 요구하는 아이는 아니에요. 햇빛 양도 그렇게 많은 양을 요구하지 않지만 영양도 뭐 엄청 좋아야지 막 잘 자라고 꽃다발이 되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꽃다발은 햇빛 잘 보면 잘 되고요. 걔네 가지고 있는 유전자 특성이 다발성이기 때문에 굳이 뭐 큰 영향을 주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근데 이 삽목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삽목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조금 달라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많이 여기 와가지고 이제 녹였는데 이유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주 옮겨서 걔네들이 자꾸 이제 삽수가 빠지고 넣고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입고가 안 됐겠죠. 그런데 올해는 그냥 안전하게 가려고 합니다. 안전하게 가려고 하면은 제가 그동안 10년 가까이 키우면서 거의 초창기에 한 3년은 계속 죽였어요. 계속 죽이다가 7년 전부터 제가 굉장히 잘 키웠거든요. 뭐 여름에도 거의 뭐 다 삽목도 다 성공할 정도로 굉장히 잘 키웠었어요. 그때를 이제 생각하면서 제가 다시 이제 용토를 넣기 시작하게 된 건데요. 지금 여기 보여드릴게요. 최대한 이제 살려야 되겠죠. 이제 삽목에 신경을 많이 이제 써야 되겠죠. 제가 파종도 하고 있지만 이제 예쁜 애들, 쇼츠에 올라오는 애들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신데 제가 뭐가 살아있는지 잘 몰라요. 이제 삽목방에 가보면 처음에는 이제 신경 쓰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제 물만 주고 내려오고 막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관리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하지 말라고 빨리 살려서 달라고 막 이러시니까 제가 이제 애들을 잘 삽목을 잘 이제 신경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초창기에 제가
처음 키웠을 때 굉장히 잘 됐던 삽목 방법, 예, 그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 환경은 좋지만 흙 환경도 좋게 해서 90% 이상, 제 목표는 이제 항상 100%는 안 되고요. 90% 이상 얘네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이제 처음 했던 많은 용토들을 섞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삽목 용토를 많이 섞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뭘 섞을 거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한아름 무비상토를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한아름에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대립이에요. 제가 샀는데 잘못 샀어요. 제일 작은 사이즈 2호를 샀는데도 이렇게 크게 왔거든요. 이제 얘도 이제 섞긴 하는데 얘 소립을 넣고요. 네, 펄라이트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좋아하는 저곡토 동생사, 그 다음에 이제 살균도 될 수 있는 녹소토, 그 다음에 이제 동생사는 이제 세립으로 넣습니다. 세립 넣고 소립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소립 이상만 안 넣으면 돼요. 이제 용토가 크다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 흙이 이제 그래도 잡아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소립을 써야지 얘네들이 이제 봤을 때 골고루 이제 섞이는 느낌이 좋아서 저는 이제 심신 안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다 이런 그리고 질성 많이 넣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뿌리를 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진 온갖 양념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전에 키웠을 때요. 삽목이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그때 초보 시절이었지만 물을 잘 줘도 안 죽었어요. 네, 안 녹았어요. 안 죽은 게 아니라 안 녹았죠. 그리고 이제 보시면 대부분은 이제 겨울에는 뚜껑을 닫아서 습도 유지를 하는데요. 이제 공중 습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처음에 키울 때는 가정에서 처음 얘네들을 7년 전에 잘 키우기 시작했을 때는 밀폐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뭐 하우스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키웠어요. 그냥 거실에서 그 대부분은 이제 소파 놓는 자리 있잖아요. 그쪽이나 많아졌을 때는 그쪽에서 키웠었고,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창문에 양쪽에 창이 있으면 가운데 여기 햇빛이 잘 들어오는 이쪽에다가 놨을 때 가장 잘 컸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 가운데 얘네들만 있거나 뭐 다른 이제 조금 있고 화분이 이렇게 가운데 쪽만 있으면 공중 습도가 모자랍니다. 저는 확장형 거실이었지만 거기를 열대식물로 둘러서요. 이렇게 동그랗게 정원처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공중 습도가 높아서 밀폐를 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아주 삽목이 잘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식물들이 많이 없다라고 한다면 봄 되면 굉장히 마를 거예요. 그러면 잎이 수분을 유지하는 거를 어느 정도 도와줘야지 잎이 빳빳해지는 상태로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있어야지 얘네들이 뿌리를 내리는데 이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애들을 넣고 또 이제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 아이인데요. 이렇게 요 흙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썼더니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달 전부터 이렇게 용토를 많이 넣어서 예전처럼 다시 쓰고 있는데 아주 잘 됩니다. 네, 아주 잘 되고 다행히 지금은 새벽에 춥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창가 쪽에 안 놓고 창가 쪽에 안 놓고 안쪽에 외벽 쪽에 놓지 않고 가운데다 놨더니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삽목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파트 환경에서 키워봤으니까 그 환경도 말씀드리고 지금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키우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이 좋아요. 저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잘 될 거예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얘네들을 습성을 알고는 있지만 관리가 안 돼서 그냥 흙에 꼽습니다. 흙에 꼽아야지 여러 번 옮기는 수고로움이 없기 때문에 제일 편한 방법을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조금밖에 없고 하면은
뭐 이런 방법, 잘 되는 방법 있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도 잘 되실 거고, 그러면 이 중에 하나를 고르셔서 쓰시면 됩니다. 네. 저는 흙에다 꽂고, 이렇게 용토를 많이 섞어서 쓸 거라는 거 이제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삽목 흙은 다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삽목 흙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쓴다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네. 이렇게 해서 삽목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잎 자르는 거, 잎 잘라서 꼽는 것까지 이제 보여드릴게요.